안녕하십니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박재은 선임입니다. 바쁘신 와중 온라인 사업 설명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취약계층 비대면 라이프케어 플랫폼 수요조사를 위한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비대면 라이프케어 플랫폼 구축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올해 ISP를 추진하였으며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이행 중이나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의 일환으로서 온라인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수요조사에 대한 자료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궁금하신 사항은 과기정통부 NIA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는 사업 개요 및 추진 배경, 추진 내용, 향후 추진 일정, Q&A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업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결식우려 아동급식지원 바우처를 배달앱과 연계하여 비대면 주문 결제를 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하고 실증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2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단년도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30억 내외로 총 2곳의 광역지자체를 선정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진체계입니다. 전문기관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주관기관, 조달발주를 통해 선정된 수행기업 등 제3자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다음으로 사업의 추진 배경과 추진 경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식 우려 아동의 급식을 지원하는 급식 지원 바우처는 온라인에서만 사용 가능한 실정으로 기존에도 실물카드 사용으로 인한 낙인감 및 편의점 섭식 증가에 따른 영양 불균형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으며 특히 지난해 코로나19의 유행으로 비대면 수업, 단체 급식소 폐쇄 등의 대면 급식 지원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중단 없는 급식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어서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2년 본 사업의 완성도를 위하여 사전 실태조사, ISP 수립, POC 추진에 단계적 접근을 통해 사업 효과성을 극대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간단히 추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 실태조사입니다.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사전 인터뷰를 수행한 결과 지자체는 탄산, 아이스크림 등 지자체 조례상 금지 품목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응답하였으며 배달 플랫폼은 사회공헌 측면의 참여 의지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기초 단위를 자체적으로 연결하기는 어려운 관계로 표준화된 모델이 필요하다고 답하였습니다. 결식우려 아동은 넓어진 선택의 폭과 낙인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두 번째, 6개월간 ISP를 수립하여 목표 모델을 도출하였으며 이 결과는 추진 내용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POC입니다. 사전 타당성 확인을 위해 소규모 개념 검증을 추진하였습니다. 결식우려 아동 50명을 대상으로 배달앱을 활용하여 10월 4주 동안 비대면 주문을 체험하고 사용 편의성 및 만족도를 조사하였습니다. 주요 결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비대면 주문에 대한 만족도는 95%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기존 오프라인 가맹점 비교 시 일반 음식점 사용이 90%로 나타났습니다. 이 아동들은 기존 편의점 사용은 72%였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 내용입니다. 현재 오프라인 기반의 급식카드는 급식 가맹점에서 실물카드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가맹점 가입 체계를 갖고 있으며 제한적인 곳에서 급식 지원을 받게 됩니다. 제한적인 음식 가맹점과 실물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은 대면 체계의 한계성으로 카드 디자인 변경과 같은 지자체의 사용성 개선 노력이 있어 왔지만 지금도 불편사항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혜자가 급식카드 발급을 하기 위해 이제 온라인으로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하고 이를 지자체 공무원이 행복이음에서 조회하고
위원회를 통해 대상자 선정이 된다면 위탁카드사에 발급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프로세스가 사실상 수기로 관리가 되고 있으며 정보 연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맹점을 이용하여 일부 지자체에서는 부정수급 사례도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급식 카드를 배달앱과 연계하여 낙인과 없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게 하고 부족한 가맹점을 배달 플랫폼을 통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하여 접근성을 개선하고 정보 연계를 통해 카드 발급부터 카드 사용까지 일원화된 정보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1년 ISP 수립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업무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개선된 프로세스 및 목표 모델을 도출하고자 과기정통부 NIA는 올해 ISP를 수립하였습니다. 목표 모델 수립에 앞서 지자체, 배달앱 등 이해관계자의 현황을 파악하여 플랫폼 도입 시 업무 비효율 제거, 수혜자의 사용성 개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급식 지원 바우처는 2005년 지방 이양된 사업으로 각 지자체는 대원에 따라 다양한 배달앱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며 플랫폼은 개별 구축 운영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매번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 파스 형태의 개발 환경과 표준 기능을 라이브러리로 NIA는 제공할 것이며 개발, 실행, 테스트, 운영 환경 구축을 위한 필수 모듈과 수급자 관리, 로그인 등 공통 업무 기능을 공통 라이브러리 및 소스 코드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목표 모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목표 시스템 구성도입니다. 지자체의 카드 발급부터 관리까지 급식 업무를 수행하는 바우처 운영 시스템과 아동급식 온라인 주문을 위한 기능이 핵심 기능이며 이외의 사항은 연계체계, 부가 서비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이프케어 플랫폼의 구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통 업무는 표준 모델을 보급하고 지자체 특화 서비스는 추가 개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온라인 주문 표준 시스템입니다. 다양한 민간 공공 배달 앱과 지자체별로 상이한 급식카드 시스템을 연계하는 공통 연계 표준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며 주요 기능은 수급자 본인 확인, 급식카드 온라인 결제, 단액 조회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급식 업무를 지원하는 아동급식 바우처 운영 시스템입니다. 복지부의 표준 업무 매뉴얼에 따라 아동급식 업무 프로세스와 수급자 데이터 관리는 표준화하여 제공할 예정이며 주요 기능은 아동급식 대상자의 수급 정보, 예산 지급 내역, 카드 충전, 예산 회수 등 관리 기능, 카드 이용 현황, 대상자 사후 관리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지자체 특화 서비스입니다. 지자체 수요에 따라 플랫폼을 활용한 서비스 대상 확대, 데이터를 활용한 부가 서비스의 발굴 및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며 하나의 예시를 들자면 급식 섭식 데이터를 활용한 영양관리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통 표준에 해당하는 기능은 ISP를 통해 도출하였으며 지자체는 특화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의 기능이 모여 하나의 라이프케어 플랫폼을 구성하게 됩니다. 지자체 부가 서비스 중 타 지자체 확산이 필요한 우수 서비스는 플랫폼의 공통 기능으로 반영, 후속 사업 추진 시 개발비를 지속 절감할 예정입니다. 공통 표준의 온라인 주문 프로세스입니다. 배달앱 연계를 통해 비대면 주문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공통 표준 기능의 아동급식 바우처 운영 시스템입니다. 수급자 신청부터 행복이음 조회 등 선정 과정, 카드 발급 요청 등 민간 카드사 위탁 시스템과 미연계되어 사후 모니터링이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를 업무 시스템 도입을 통해 해소하여 아동급식 바우처 업무 프로세스의 전반을 정보화하고 지급 내역 모니터링을 통해 향후 데이터 기반의 수요 예측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예산 책정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고 불용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사용자 시나리오입니다. 첫 번째 결식 우려 아동 시나리오입니다. 협약된 배달 앱으로 아동이 로그인하고 카드 등록 및 본인 확인 이후 급식 배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자체 업무 프로세스입니다. 카드 발급부터 대상자 조회까지 데이터 연계를 통해 하나의 시스템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기존 오프라인 기반의 급식카드를 온라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오프라인에서 IC 카드와 마그네틱 카드가 모두 활용되며 마그네틱 카드의 온라인 전환을 위해서는 PG사 연계 등 별도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오프라인에서 카드를 사용하려면 카드사와 포스기를 중개해주는 벤사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1,000원짜리 물건을 결제한 포스기는 벤사에 승인 요청 전문을 보내며 벤사는 다시 카드사로 승인이 가능한지 요청하는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드의 존재 조건은 16자리 번호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에서 카드를 사용하려면 여기에 PC사의 역할이 추가됩니다. 온라인 상거래는 포스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결제 시스템을 대행할 존재가 필요합니다. 카드사마다 판매업을 등록하고 매입 확인 및 수수료 체결을 해주는 결제 시스템의 대행이 필요한데 이 역할을 PC사가 수행하게 됩니다. PC사의 온라인 결제 프로세스를 진행하려면 카드는 꼭 세 가지의 정보를 보유해야 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 카드 번호, 두 번째 유효기간, 세 번째 CVC입니다. IC카드의 경우 이 세 가지의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지만 마그네틱 카드는 보통은 카드 번호 한 가지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지자체마다 카드 위탁사가 다른 실정으로 선불카드 개념으로 활용하는 바우처 전문 카드의 경우 마그네틱 경우가 많으며 온라인 확대에 필요한 정보들을 생성하는 기능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는 라이프케어 플랫폼 공통 모듈을 통해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자체 특화 서비스의 예시인 영양관리 서비스입니다. 아동 섭식 데이터가 축적되며 이를 통해 아동이 어떤 영양소가 부족한지, 과다한지에 따라 적절한 메뉴를 추천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22년 수요조사 사전 준비 사항입니다. 첫 번째, 배달앱 연계가 필수적이므로 배달 및 픽업 서비스를 위한 업무 협약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쿠폰 등 부족한 한 끼 지원금을 보완할 수 있는 업무 협약의 우수성이 선정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며 급식카드 운용사 등 급식카드 온라인 확대를 위한 필수 연계 대상이 사전에 협의 완료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지자체 특화 서비스입니다. 지자체 특화 서비스는 AI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지자체 현황에 맞게 보유 데이터를 활용하여 제안해 주시면 되며 한 해 운영 후 우수 서비스는 타 지자체로 확산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특히 올해부터는 민간 주도 디지털 정부 정책에 따라 민간 클라우드 도입, 데이터 및 서비스 API 공개, 민간 플랫폼 연계 및 활용 등을 적극 권고하며 지자체 상황에 따라 민간 클라우드, 자체 클라우드, 서버 등 자산을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중점 검토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문 결제, 업무 지원, 특화 서비스가 과제 계획서에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문 결제, 업무 지원의 공통 기능에 해당하는 내용은 NIA에서 ISP를 통해 도출하였습니다. 과제 계획서 작성 예시란에 기본 기능을 참고하시고 연계되는 카드 시스템 및 배달의 협의 사항이 지자체마다 상이하므로 이 부분을 명확하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사항은 선정 이후에 반영 가능합니다. 다만 연계 대상의 협의는 사전에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제한되어야 합니다. 지자체 특화 서비스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제한하시는 사항으로 활용 데이터 기능, 활용 시나리오 등 최대한 충실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기능은 국비로 구축하며 지자체 특화 서비스는 자부담금으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확산 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선도 사업을 통해 전국 확산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주관기관에서는 본 사업을 통해 도출한 서비스를 도내 등 관할 행정구역으로 확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어서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수요조사는 11월 23일부터 12월 17일까지 약 4주 동안 진행되며 12월 말 사업 선정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선정된 두 곳의 광역지자체는 최종 사업계획서를 1월 초까지 제출해 주시며 NIA에서는 공통 표준 기능을 포함한 두 곳의 지자체의 특화 서비스를 함께 통합 발주를 추진할 예정이며 3월 조달 계약 체결 이후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2년 취약계층 비대면 라이프케어 플랫폼 구축 사업의 사업 설명을 마치고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